자, 오늘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 아미노로직스라고 하는 좀 생소한 이름의 회사입니다. 매출액 자체도 100억대고요. 200억대에서 100억대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그런데 또 시가총액은 1000억대가 되는 회사입니다. 이게 지금 80% 감소를 했는데도 80% 떨어졌는데도 아직도 1000억대예요. 예. 최고는 어디까지 갔었냐면 4,000원대입니다. 4,400원. 예, 최근에 저점을 찍었는데 850원 정도니까 딱 한 5분의 1 가격이 됐어요. 그죠? 80% 떨어졌어요. 그런데도 아직 1000억대. 옛날에는 한 5천억대 짱짱한 회사였겠네요. 그죠? 이 회사는 뭘 하는 회사냐 하면 한마디로 아미노산과 펩타이드 관련된 거 그리고 의약품 원료를 공급하는 회사입니다. 그 삼호제약이라고 하는 비상장 회사가 소유를 하고 있고 그 삼호제약에서 인수를 한 다음에 뭘 했냐면 이 회사한테 의약품 원료 공급권을 양도합니다. 그리고 아미노로직스가 양수한 거죠. 그래서 계속해서 의약품 원료를 공급하는 일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좀 의약품 완제품을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재료를 공급하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지금 아미노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아미노산과 펩타이드 관련된 제품들과 그리고 의약품 재료를 공급하고 있는데 최근에는 아미노산 그 의약품 재료가 원래 주업이었어요. 그런데 아미노산과 펩타이드 쪽에 비중이 점점 높아져서 지금 한 2대1 정도로 아미노산 관련된 제품들이 매출액이 더 많습니다. 이게 이제 뭐냐 하면 조사를 해보다 보니까 아미노산과 펩타이드가 도대체 뭐냐 생물학 용어기도 하고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게 단백질을 만드는 재료입니다. 그래서 mRNA 백신 같은 것들을 만들 때 mRNA 백신을 만들 때 그 mRNA 백신의 주 원료가 되기도 하고 주 원료가 되는 사실은 그런 거죠. 그러니까 백신의 원료 혹은 의약품의 원료를 만들어내는 회사다라고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원료를 쓰려면 그 백신 같은 의약품을 개발하려면 mRNA 기반의 혹은 다른 펩타이드 기반의 어떤 의약품을 개발하려면 원료가 좋아야겠죠. 순도가 상당히 높은 제품들을 개발해서 공급하는 업체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미노로직스는 지금까지 뭐가 없었어요? 공장이 없었습니다. 공장이 없어서 100% 다른 회사, 이 회사는 기획만 하고 제품 개발만 하고 다른 회사에 생산을 맡겼던 회사인 거죠. 예를 들면 반도체로 치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공장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엔비디아는 공장이 없습니다. 생산은 어디서 하죠? TSMC에서 합니다. 혹은 삼성전자에서 자꾸 달라고 하는데도 안 주고 있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그런 회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미노로직스는 뭐 규모는 뭐 몇천 배 차이가 날 거고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설계를 하는 회사고 공장은 없었어요. 그런데 작년 올해 하여튼 CB 발행을 해서 전환사채 발행을 해서 자회 그 사무제약이 50억, 200억 발행을 해서 50억을 인수를 하고 다른 이제 투자업체들이 150억을 나눠서 가졌는데 그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느냐 하면 공장을 지으려고 해요. 그럼 아무래도 수익률 자체가 조금 올라가겠죠. 그리고 올해도 매출이 조금 늘고 국제적으로 좀 인정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좀 늘고 수익도 조금 작년에 순손실하고 영업손실하고 순손실이 있었는데 왜냐하면 매출액이 좀 계속 줄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매출액이 올해는 좀 늘어나고 일단은 흑자 상태로 맡길 것 같아요. 그리고 공장을 다 짓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어느 정도 매출액과 수익에 있어서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순도와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다고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고 해서 지금 살짝 지금 평가가 낮아져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좀 올라갈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가격대가 전체적으로 주식수도 엄청 많은 회사에 8,700만 주 주식을 발행했고 유통 비율이 68% 정도니까 70을 곱해주게 되면 실제로 한 이 회사는 한 5천만 주 이상이 지금 유통이 되고 있는 상태예요. 물론 주가가 매우 낮죠. 800원대니까. 그죠? 그래서 이 회사는 한번 움직이면 1000만 주씩 움직입니다. 주당으로 보면 그렇고요. 일봉으로 보신다고 해도 800원대에서 여기에서 얼마를 움직였냐면
예, 5천만 주 이렇게 움직입니다. 예. 오늘 이제 좀 상한가 올라가면서 조금 움직였는데 1100만 주에 1200만 주로 움직입니다. 하여튼 주식 숫자는 엄청 많은 회사고, 그리고 많이 움직이는 회사기도 합니다. 가격은 제가 볼 때, 제가 아까 주봉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4,400원에서 800원까지 지금 빠져 있는 상태고, 800원대까지 빠졌다고 오늘 얼마까지 올라갔냐면 여기까지 올라갔죠. 1200원까지. 그죠? 살짝 띄워놓고 1200원까지 쭉 갔습니다. 요즘에 이제 최근에 바닥을 약간 다지고 있는 회사들이 잠깐 올렸다가 바로 240일 선을 쭉 돌파해버린, 240일 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그 이평선들을 한 번에 돌파해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좀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도 있겠고요. 자, 1200원 선이 사실은 전고점을 이제 위협하는 자리가 되겠고요. 첫 번째로 여기에 거래량이 좀 발생했었잖아요. 작다 해도 얘가 5천만 주예요. 예, 주당이 5천만 주고, 일로 봐서도 이때 발생한 게 한 2천만 주씩 며칠을 발생합니다. 굉장히 주식 수가 많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지금 800원에서 1200원대까지 갔고요. 예, 첫 번째 저항선은 한 1300, 400원대 정도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그 중간에는 큰 의미는 저기는 없어요. 그 다음에 갈 수 있는 데는 거의 한 2,000원대 정도까지 봅니다. 2,000원대 정도의 이제 거래량들이 쭉 발생했던 역사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 구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역시 지금도 한 번에 가는 것보다는 예, 다른 것들의 패턴을 봤을 때 요 정도 갔다가 여기에서 한 번 또 조정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1,300원대에서. 근데 역시 1,100원이나 1,000원 근처로까지 한번 조정을 받고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사실 뭐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본 총계에 비해서 PBR도 2배고 PER로 보시게 되면 상당히 커요. 1,000억이니까 PER 한 3, 40배 정도는 됩니다. 적어도. 그렇지만 지금 사업의 전개 영역이나 아니면 국제적인 어떤 경쟁력이나 국내에서 경쟁력들 이런 것들을 볼 때 상당히 독점적인 지위를 취하고 있는 건 맞습니다. 니치마켓에도 독점적인 위치고, 의약품에 있어서도, 의약품 전체 시장에 있어서도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특히 오늘 주목받았던 건 일라이릴리에서 우리나라의 GLP-1 있잖아요. 그 뭐죠? 네, 비만 치료제. 그걸 개발하는 그 생산을 우리나라에서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비만 치료제의 유력한 원료 공급 업체로 주목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되면 GLP-1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시장, 비만 치료제 시장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시장의 성장과 함께 어떻게 보면 같이 동반 성장할 수 있는 수혜 종목이 될 수 있다. 그죠? 네. 뭐 최종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도 돈을 벌겠지만 그것에 원료를 대는 회사도 당연히 돈을 벌 수 있을 거고, 그래서 아미노로직스는 지금으로 보시게 되면 약간 그 클래시컬 전통적인 지표에 있어서는, 즉 PBR이나 PER 같은 전통적인 지표에 있어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는 이해가 가는 부분이 아니냐. 왜냐하면 사실상 매출액이 지금 성장하고 있거나 이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작년 매출액 같은 경우는 2022년에 최대 매출액에 비해서는 거의 반 가까이 줄어들었거든요. 그래도 올해도 약간 성장을 했고, 그리고 내년이나 그 이후의 성장 추세를 기대할 수 있는 회사라서 조금 주목을 해두시고, 적어도 관심은 가지셔야 돼요. 가격대에 있어서도 얘가 앞으로 전망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으나 지금은 상당히 저점에 가까운 위치에 와 있고, 그리고 사업적인 부분에 있어서도 향후에 성장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업체고, 그렇기 때문에 주목해 주시고, 들어가는 시점은 조금 보시기는 보셔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일봉 한번 볼게요. 일봉으로 지금 한 1100만 주, 여기 2000만 주에서 5000만 주 정도 여기서 거래량이 발생을 했거든요. 여기서 바닥에서 800원대 바닥에서 1300원까지 가면서 한 5000만 주 정도가 움직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죠?
그죠? 요것을 가지고 어느 정도의 매집의 신호라고 볼 수 있겠느냐라는 생각은 하는데, 지금 사실 여기 2,000원대에서 지금 바닥까지 쭉 내려오면서, 그죠? 내려오면서 뭐 거래가 거의 없었어요. 근데 여기가 시작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되고, 지난번에 1,100원 갈 때 한번 또 매집이 있었다라고 보기는 봅니다. 이번도 사실상 이거를 본격적으로 올리려는 목적보다는 매집의 목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조금 더 나을 것 같기는 해요. 어쨌든 조금 기간을 두고 거래량이 좀 감소하는 형태로 주가가 조정을 할 때 그때 조금 담아두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뭐 조심스럽게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 왜냐하면 일반적인 저평가는 아니지만 사업적인 영역에 비해서는 약간의 저평가일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고려를 하신다라고 하면 적어도 한 4,000원대까지는 최종적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가 3,200원, 그리고 거래량 발생했던 여기가 거의 한 2,000원대 정도 되죠. 그래서 지금 저항선 같은 거는 이런 식으로 발생을 할 거예요. 저항선은 이렇게 발생을 할 거고, 1,200원 선에서 2,000원 갈 때까지는 사실상 거래량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항선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크게 존재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 봐주시면 되고, 여기서는 단기적인 조정을 봐주시고, 근데 뭐 이렇게 금방 갈 수 있을 거냐, 요거는 아마 실적하고 같이 가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그래서 좀 중장기적으로 기다리시면서 지금으로 보시게 되면 중장기적으로는 상당히 갈 수 있는 그런 포텐셜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미노로직스 한번 주목해 봐 주십시오. 산업적인, 그러니까 이 지금 하고 있는 업에서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그런 부분들의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